비엔티안에겐 다소 미안했지만 아무 감흥 없었던 2일간의 동거를 끝으로 아침 일찍 이별을 고하고 북쪽 방향 자동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방비행으로 향했다. 기대에 아주 못 미쳤던 비엔티안. 크리스는 혹시나 그가 뭘 놓친 게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왜 많은 유튜버들이 좋아라 했던 그 도시가 크리스에겐 그냥 개떡 같았을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먼저 라오스의 수도였기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갖추었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가로등 없는 도시를 본 적이 있었던가? 밤에 도로가 먹통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비엔티엔이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많은 유튜버들이 비엔티안이 좋다고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유흥에 관련된 얘기들이었구나. 나이든 한국인들이 환영받는 도시? 50대도 한국인이며 인기만 땅이라는 뉘앙스의 영상들이 즐비했었지. 그래 도시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이런.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나이 들었어도 한국인이면 정말 환영받는다고? 근데 왜 나는 환영을 못 받은 거지? 이런. 아니다. 나만 찌질한 인간으로 취급받을 순 없다. 물귀신으로 같이 물고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크리스는 다른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한국인이면 늑다리 오징어도 환영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크리스는 말한다. 아무리 동남아라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늑다리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사람이 디글디글한 공공장소에서 한국인 오징어급 틀딱이 고개 들고 돌아다닌들 과연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 일이 생길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 어딜 가도 그런 일은 결코 쉽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 상식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은 어떤 것일까?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하지만 단지 유리한 여건만으론 부족하다. 머스트 아이템이 장착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용기이다. 잘생김 또는 걸어다니는 ATM이 되어 시선을 끈 다음 작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시가 동반되어져야 한다. 이 일반적 상식의 동남아라고 결코 다르지 않다. 잘생기지 않고 돈 씀씀이도 그닥 눈에 띄지 않고 게다가 늑다리에다 평생을 내성적으로 살아온 성격이라면 이곳에서도 특별히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비엔티안에서 달랑 이틀 지냈을 뿐인데 전 세계에서 온 잘생긴 젊은이들 그리고 때깔나는 중년의 남성들이 천지빛깔이었음을 목격한 크리스는 혼자 중얼거린다. 한국인? 그게 뭐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가 주장하고픈 핵심은 이제부터이다. 용기. 지 아무리 용기가 출중한들 주변의 시선을 개무시한 채 그 용기로 아무데나 들이댈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왔던 나름 품격 있는 사회, 대한민국에서는. 하지만 이곳 동남아에서는 그 부분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50대, 60대일지라도 20대 이성에게 치근덕거림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다. 뒤끝 없음은 물론 단순 개인의 취향으로 봐줄 뿐이다. 이 팩트를 바탕에 깔고 늑다리도 한국인이라면 환영받는다는 종류의 영상을 보고 자신감 만땅으로 라오스 여행을 꿈꾸시는 한국 틀딱님들에게 크리스는 다음과 같은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내려놓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에 보이면 대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 정도는 장착을 한다. 그리고 잘생김에서 제외되거나 본인이 ATM이 아닌 경우라면 그 부분을 메꿔줄만 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렵지만 가장 쉽게 가능한 것이 스타일의 변화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본다. 크리스는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꽤나 잘 어울렸던 그의 레게펌 헤어스타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현재 크리스는 자신의 꼬시래기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마도 간땡이가 조금 더 부은 가까운 미래 그도 레게펌에 도전해 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곳 열대 해변가에서 다 떨어진 커피숍을 하고 산다면 그것도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8대의 가르마의 골프티, 반바지가 주종인 범생이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어울릴 만한 독자적 스타일 개발로 약간의 차별화 정도만 있어줘도
지금보다는 훨씬 멋스러울 텐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급상승할 테니까. 잘생기거나 ATM이거나 또는 조금 스타일리시한 경우 이성에게 다가가 전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굳이 라오스가 아닌 동남아 그 어디에서도 이성 만남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크리스의 관점에선 라오스는 오히려 험지 쪽이란 생각이 든다. 그가 경험한 태국 베트남의 경우 정보 흡수력이 스폰지 같은 젊은 세대들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라 다가가기가 수월하지만 라오스는 순박한 산골 처녀 같아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달랑 이틀 비엔티안을 경험한 크리스의 주관적 생각이라 사실과 다를 수도. 어쨌든 크리스의 결론은 이렇다. 동남아 여자들 또한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만으로는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모, 재력, 스타일 등등과 함께 대시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남아라고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도덕적, 윤리적 관점과 상관없이 젊은 세대와의 만남도 가능하다는 것. 유튜브의 많은 영상들도 거의 대부분이 결국 이 팩트가 귀결점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비엔티안 얘기를 하려다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로 끝내는 크리스의 주특기가 활성화되었기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비엔티안의 얘기로 결말을 내고자 한다. 안타깝지만 크리스에게 비엔티안은 태국에 스쳐 지나가는 중소도시들보다도 별로였던 그저 그런 도시.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크리스는 한국 중장년에게 아주 훌륭한 유흥의 도시 비엔티안이라는 말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월급 20만원인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엔 돈을 물쓰듯 써대는 자본주의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라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바라는 아주 불균형한 모습 정도가 다였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아마도 크리스는 파타야에서 이미 1년 이상을 살아온 이유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 수도. 파타야와 비엔티안의 유흥을 포함한 전반적인 차이점은 정말 엄청났기 때문이다. 본인의 시간과 재력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척자의 모드로 유흥 문화를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버거 형님들이 다져놓은 활락가에서 숟가락 하나 낑겨 넣고 즐길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바로 당신이다. 하하하. 도로 사정이 나쁘지 않을 것이란 챗GPT의 거짓말에 속아 국도와 고속도로를 넘나드는 개고생을 거쳐 마침내 방비행 입성. 수려한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져 더없이 아름답고 배낭족의 성지 그리고 강력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대기 중인 기대만 땅의 여행지라 구입한 텐트와 코페를 이곳에서는 쓸 수 있지 않을까란 작은 기대도 해보게 된다. 젊었을 때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한 크리스이나 이 나이에 텐트란이라며 텐트 칠엄두조차 나지 않는 현실의 쓴맛을 접하고선 아니 내가 저것들을 왜 샀을까?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보다라며 자책해왔기에 여차하면 방비행에서 텐트를 쳐버리라 다짐하게 되지만 오늘은 일단 아닌 걸로. 여기 오느라 피곤하니까. 나름 가성비를 따지며 호텔을 골라 찾아 들어온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아주 깔끔하고 큼지막한 트윈베드가 쌍으로 있는 이 객실은 조식 포함 3만원 정도이다. 착한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장비를 챙기는 이 여유로움은 마치 여행 전문가처럼 보여질 수 있겠으나 실상은 달랐다. 아니 왜 이래? 드론 작동이 왜 안 되지? 여기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그럴 리가. 혹시 저 풍선 때문인가? A씨 안 해. 뭐든 한 번에 그리고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일반적이라 이젠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게 된다. 여행을 알차게 하기 위한 크리스의 수법 중 하나는 바로 호텔 매니저 꼬시기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보통 로컬에 숨겨진 볼거리와 맛집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아쉽게도 이 호텔 매니저분에게선 별 수확이 없었다. 태국의 무가타와 비스끄무리한 식사를 하며 들은 정보를 취합한 결론은 그냥 내일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것이 최선일 것이란 것. 그렇게 식사 후 내일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조금 일찍 잠에 들며 5일째를 마무리하였다. 아침 9시.
크리스는 호텔을 돌아다니며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신청한 관광객들을 수거하는 분들에게 수거당해 차에 태워져 이동 중이다. 크리스가 째리고 째려서 고른 프로그램은 동굴 탐험과 래프팅, 짚라인, 그리고 블루라고니를 투어하는 하루 코스로 점심 식사를 포함하여 미화 30불인데 마지막 블루라곤 투어를 약식으로 마친 뒤 혼자 복귀하여 해지기 전 열기구 탑승 체험을 추가하였다. 아마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열기구가 아닐까? 첫 번째, 튜빙으로 즐기는 동굴 탐험. 잔뜩 기대했지 설렘 한가득 자동차 창가 풍경을 보며 꿈꿨지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근데 왜 내 맘은 시큰둥할까 발길 닿는 곳마다 오래 살며 본 게 많아 그런지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뭔가 뻑이 가는 것이 있을 텐데라는 기대감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동굴에 흔하디 흔한 종유석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물에 잠긴 궁뎅이를 그 무엇인가가 울지 않을까란 스릴은 좋았다. 이불 밖은 위험해 난 속은 거야 파라다이스는 내가 살던 집이었던 거야 토리야 기다려 곧 돌아갈게 여행이라 사람들은 묻지만 난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현지 음식도 참 맛있다는데 라면 한 젓가락이 간절해져 여행 브이로그 멋진 포즈 카메라 앞에선 나 괜찮아 보이겠지 근데 솔직히 난 사진 찍는 게 싫어 이불 덮고 두 번째, 래프팅. 물살이 아주 착했던 관계로 애시당초 래프팅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었다. 그냥 뱃놀이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가야 할 길이 5km라 마지막엔 노를 젓느라 좀 힘이 들었다. 난 속은 거야 파라다이스는 내가 살던 집이었던 거야 토리야 기다려 곧 돌아갈게 동굴 탐험보다 내 집 평온함이 더 좋아 어딜 가도 시큰둥 오래 살아 그런가 다음 여행은 고민 좀 해볼래 아니 그냥 우리 집에서 쉬자 집 떠나는 아주 맛난 게 점심을 먹고 짚라인으로 이동. 이 말이 딱야 이불 밖은 위험해 난 속은 거야 파라다이스는 내가 살던 집이었던 거야 토리야 기다려 곧 돌아갈게 세 번째 짚라인은 전혀 예측치 못한 장벽이 있었는데 바로 정상까지 등산을 해야 한다는 것. 심장이 밖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은 가파른 호흡을 다스리느라 참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 않고 다행히도 겨우겨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닿는 곳마다 인생 산명소 근데 내 발목은 팝을 선언해 커피 한 잔에 낭만보다 집에 이제 남은 것은 짐작 크리스가 아래로 운반당하는 것. 가면 개고생 이 말이 딱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난 속은 거야 파라다이스는 내가 어렸을 때 군대에서 고문관을 보며 크리스는 저렇게 하래도 못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짐작 크리스는 딱 그 모양새이다. 남녀 불문하고 모두들 정방향으로 주행 중인데 왜 크리스만 뱅글뱅글 돌며 운반당하는 것일까? 현지 음식도 참 맛있다는데 라면 한 젓가락이 간절해져 여행 멋진 포즈 카메라 앞에선 다 괜찮아 보이겠지 근데 솔직히 난 사진 찍는 게 싫어 이불 덮고 누워 넷플릭스 켜고파 집 떠나는 게 고생 이 말이 딱이야 이불
탐험보다 내 지평호남이 더 좋아. 어딜 가도 시큰둥 오래 살아 그런가. 다음 여행은 고민 좀 해볼래. 아니 그냥 우리 집에서 쉬자. 집 떠나면 개고생 이 말이 딱야. 이불 밖은 위. 네 번째 블루라군 1투어. 작은 계곡에 관광버스 열 대쯤 온 것 같은 분위기라 아무 감흥이 없어 10분 만에 호텔로 복귀하며 방비행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그렇게 종료하였다. 해지기 전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열기구 체험장으로 왔다. 거대한 풍선이라 준비 인원이 꽤나 많아 보였다. 한 10명 정도? 그래서 가격대가 비쌌던 것일까? 열기구 30분 체험에 미화 120불. 호텔 매니저분의 월급이 대략 150불이라 했으니 열기구 체험은 상당한 과소비다. 좀 전까지 즐겼던 액티비티가 30불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를 물었더니만 돌아온 대답이 몹시도 간단했지만 설득력은 100%였다. 여기 열기구 사업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어렸을 적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고 알게 된 열기구. 마침내 크리스가 죽기 전에 드디어 타는 것이다. 열기구는 대체 방향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가 궁금했는데 지금은 뭐 대충 알아서 가겠지 로 관심을 접고 그냥 즐기기로. Sunrise whispers secrets to the dawn, chasing dreams like clouds on the horizon. With every step a new story forms. Together we'll rewrite what's been scorned. Raindrops dance on windows, half awake, painting paths for us to navigate. In the chaos, find the calm we seek, strength in
upon the shore. Every moment begs for something more. Trust the journey and the tales we weave. In the unknown, let's choose to believe. Hearts collide like waves upon the shore. Every moment begs for something. 열기구를 타본 후 개인적 취향으로 말하자면 열기구는 타는 것보다는 가까이 떠 있는 열기구를 보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거였다. 보이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를 찍어대는 모습을. 하하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